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방영 중인 KBS 드라마 중에요. 연모라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버려졌던 아이가 남장을 한 채 왕세자가 된다. 일종의 뭐 신데렐라 스토리일 수도 있고 역할을 이제 바꾸는 그게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남장 여자를 주제한 퓨전 사극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남장을 한 채 살아가야 했던 여성들의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보면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억압이라든지 금기를 넘어서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또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으니까 러브라인이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상상을 하는데 기록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김구먼이라는 사람이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일종의 여행기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한 14살 정도에 남장을 하고 여행을 떠났다라는 기록을 남겨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4살에 이제 남장을 하고 떠났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여자가 남성들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여성들이 여행하는 것이. 여자들이 여행을 하는 게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제 경국대전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 사족 부녀로서 산천에서 놀이를 하는 자는 장, 곤장, 백대에 처한다. 아니 잠깐만요. 곤장 100대면은 거의 사형 수준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엄한 어떤 처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여행 금지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중국의 네. 이제 풍습이었는데 얘기에 이런 내용들이 여성들이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때 풍습이 남아 있어서 뭔가 나라에 큰 잔치가 있다 싶으면 여성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비들 또 여기에 이제 세종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지하는 내용들을 이제 조항으로 만들게 되는데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세종대왕님께서 그런 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세종대왕이 이제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국대전 반포할 때 그냥 아예 조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답답해하면서도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네. 18, 19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선의 양반들이 여행하는 게 하나의 어떤 유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문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풍습이 되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여성들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내 욕심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라고 했지만 법도에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금원은 아니다. 남자들이 저렇게 여행을 하는데 나도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 내용을 굉장히 이제 자신의 책에 나중에 쓴 이야기라서 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금수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건 다행인 것 같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야만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조선 같은 문명국에 태어나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여성으로 태어난 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문제는 하늘이 나에게 산수를 즐기는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떠났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대단하네요.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법으로서 거의 그 중형으로서 이제 네. 맡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14살에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네네네. 물론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14살이면 굉장히 이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나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여행을 떠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김구환이 거기에 자신의 기록을 또 이유로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15살이 되면 즉 1년이 지나면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묶여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뒤에 여러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김금원은 이제 기생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기생 집안의 딸. 그러니까 이제 15살이 되면 기적의 이름을 올리고 이제 기생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14살 1년밖에 안 남았다. 조금의 어떤 다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설득을 했고 뜻밖의 어머니 아버지가 또 허락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부모님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을 걸죠. 금강산이라고 하는 곳이 네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굉장히 이제 날씨가 추우면 위험한 곳이니 좀 봄이 되면은 가라. 아마 이제 부모님 마음은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도록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김금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산은 지금 추운데 남쪽은 따뜻할 겁니다. 이 김금원이 원주 아가씨거든요. 원주.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먼저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제천의 의림지, 그다음에 청풍 이런 곳을 먼저 이제 이야. 구경을 하고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동쪽으로 넘어가서 아래에서부터 관동팔경을 하나씩 해서 이제 금강산까지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자동차가 발명이 된 지금에 와서도 지금 동선을 보니까 이게 예사 동선이 아니네요. 예, 엄청 당시 뭐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진 않았을 것 같고 도보로 다니지 않았겠어요? 도보로 다녔는데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약간 가마를 탄 것 같기도 한, 그러니까 약간 어떤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보통 여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사서 회를 해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을 가라 남자들처럼 시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호동설악계 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풍류를 다 즐긴 거군요. 네, 무엇보다도 감동받았던 장면은 장안사에서 산채를 풍성하게 갖춘 점심상을 대접받았다. 지금도 아니고 조선시대 여성들인데 그렇죠. 스님들이 차려다 준 밥 한 상을 대접을 받아. 산채 나물이 막 쌓여 있는. 산채 정식인 거죠. 산채 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들지 않고 남이 해준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여행의 호사를 즐기고 이제 금강산에서 일정이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서울까지 구경을 하고 드디어 원주로 돌아오는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야, 이 여행의 어떤 여정만 봐도 이게 뭐 며칠로 해결이 될 여행은 아니고 거의 뭐 몇 달을 그렇습니다. 그 여행을 거의 다녔다고. 반년 가까이. 네. 반년 가까이. 조선시대 여성은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남장을 한 채 금강산으로 향했던 김금원. 뭐 알려진 이야기가 이제 김금원의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은 몰래 다녀오고 기록을 안 남긴 분들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김금원의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김금원 14살에 이제 관동 팔경과 금강산을 여행하고 싶었던 이유가 15살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네.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 이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행이 끝나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혼인을 하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던 김금원은 이제 원주에서 아마 이제 관기로서 이름을 올렸던 것 같고요. 당시 이제 금앵이라고 하는 기명, 그러니까 기생의 이름으로 네. 이제 활동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기생이 된다는 게 또 일종의 혼인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족쇄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는 조금 잘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김덕희라고 하는 양반의 이제 첩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첩이 됐는데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틈새 공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남편 김덕희가 이제 의주 부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의주 일대에 이제 그 지자체장으로 가는 거죠. 아, 그 광역 단체장이 된군요. 네네네. 신의주의 단체장.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북쪽 지역을 관장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벼슬인데요. 여기로 이제 그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첩이었던 김금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남편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할 텐데 제가 미리 가서 살 곳과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가 막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서울을 떠나서 다시 이제 평양을 또 한번 유람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인 의주까지 둘러보면서 남편이 올 때까지 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2년 동안 그 의주 부윤 생활을 김덕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금원 역시 2년 동안 이제 의주에서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약간 넉넉한 집안이었는지 지금은 이제 마포구 도화동 일대, 당시는 이제 용산 한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거기에 네. 삼호정이라는 이제 정자를 남편이 지었는데 그 정자를 중심으로 이제 김금원은 또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 모임을 가져서 자신의 어떤 또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뭐 조선시대의 신의주의 광역단체장이면은 뭐 집안이 굉장한 집안일 텐데. 네. 바로 그 어떤 그 이제 물적 풍요, 물적 풍요를 가지고 이제 정자를 짓고 거기 이제 시모임을
네. 여성들 중심으로. 네. 그러면 이제 글을 짓는데도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살에 이미 이제 금강산 여행을 할 때 여러 장소에서 시를 남겨놓은 것들을 나중에 이제 싣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동생이었던 김경춘, 그 다음에 이제 김은초, 박죽서, 김경산 이런 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의 첩으로 김금원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문학적인 지식도 있고 소양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또 사회적으로는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시 모임을 가지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삼오정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삼오정 시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특이하게도 아마 여기에 이제 아마 기생들이라든지 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돼서 그런지 남성 문인들과도 좀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의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삶을 좀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한 34살 정도 됐던 김금원이 자신의 여행 여정을 기행문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기행문이 되는데요. 이 호동설악기는 여행한 곳을 하나하나 지명으로 남겨놓은 책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라고 하는 거는 충청도 일대 제천을 처음 갔었던 호서 지역을 호서 가리키고, 지역. 네네네. 그다음에 동은 관동 지역, 관동. 관동팔경하고 금강산을 가리키고요. 서는 이제 서북 지역을 가리키니까 평양과 의주. 그다음에 이제 락은 이제 서울의 별칭이 이제 낙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낙을 넣어서 그대로 호동 설악기를 짓게 됩니다. 내가 여기 다 갔다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잘 보면 김금원이 어디를 여행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목도 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여행을 14살 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임을 갔던 이제 34살 때 이 책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20년이나 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행기라는 건 사실 갔다 와서 바로 써야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20년이나 긴 시간 이후에 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잠깐 왜 내가 그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라는 문장이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14살의 생각은 아마 조금은 뭉뚱그려져 있었을 텐데 20년의 삶을 더 살면서 그게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때 이제 이 책을 꼭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문장 하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문장으로 써서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오늘날 금원 그러니까 김금원이 있었음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내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책으로 글로 남기겠다라는 의미를 적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야,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대단한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김금원은 내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4살 어린 나이에 내가 원하는 여행을 떠난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러한 김금원의 어떤 태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선시대 많은 여성들이 이제 현모 또는 양처가 되기를 많은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현모와 양처라는 게 사실은 자신을 잃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덕목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 여성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금원은 그 자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김금원이 이제 여행 기록을 보면은 그가 이제 여성으로서 남장까지 해야 여행을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장을 하든 남장을 하든 갈 수 없는 곳이 관동팔경 중에 이제 총석정이라든지 삼일포,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그다음에 그러네요. 평양과 의주는 제가 어떻게 모양을 바꾸더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죠. 네. 아이러니하게 외국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김금원이 그것이 보통의 여성들은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그냥 지켜야 돼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야 억압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억압의 존재 또는 뭔가 구속하고 있는 존재가 무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어려움인가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김금원의 처지가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도 조금 여기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유를 억압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야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국가별이건 혹은 성별이건 간에. 네.
이미 조선시대 김금원은 그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유를 쟁취했던 아주 멋진 신여성의 표본 같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역사 데자뷰. 오늘은 KBS 드라마 연못 속 주인공처럼 남장을 한 채 관동 8경을 여행했던 김금원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